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방 부동산 세금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2025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출처를 좀 밝히고 좀 보도록 할게요. 한경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이광식 기자님이 1월 2일 날 올려주셨네요. 딱 이날 발표했었죠. 2025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1월 2일 날. 그래서 이때 바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1년 연장이 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2배로 올라간다. 특히 매매사업자분들은 이제 좀 단순 계산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물건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르쳐가지고 좀 재미를 보실 수도 있겠죠. 민간 건설 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서 부동산 경기 살리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뭐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게 아니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이니까 이건 정부에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보유기간은 2년 갖고 계셔야 됩니다. 2년을 가지지 않고 팔아버리면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70%, 1년에서 2년은 60% 나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6년 5월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기본세율이 6에서 45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이 경우에는 몇 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다만 양도세 중과는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도 어떤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양도 당시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마포를 가지고 있다. 강동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비조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딱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그리고 중과 이거 유예된 게 끝났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취득 당시 조정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끝까지 붙죠.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게 달라. 헷갈리죠. 자, 현행에서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겁을 내냐. 엄청나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을 하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고세율이 45다. 그럼 여기에 1.2가 아니고 20%포인트가 붙으니까 65까지 가고요.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요. 자,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출범 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중과 조치를 유예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를 하려면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었고 이제 최근에 어떤 탄핵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시장에 인공호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야 뭐 내 집 마련하고 좀 갈아타게 하고 하면 되지만 전반적인 국가 경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너무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막 건설 시장이 안 좋아서 막 이게 도산하고 부도나고 이렇게 되면 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넘어가고요. 자,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이 된다. 자, 이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종부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기 위해서 주택수가 제외되는 게 처음에 인구 감소 지역 하나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리고 지방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는 혜택이 있지만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거 좀 조심하십시오. 양도세에서는 좀 주택수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보니까 지방 준공업 미분양도 양도세에서도 빠지는 걸로 들어갔더라고요. 조특법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이 되는데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에서 4억으로 높이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겁니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방 주택에 한해요. 그럼 지방 주택이란 건 뭐냐?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나머지야. 그러면 지방에 있는 광역시도 되는 거냐? 현재까지는 제가 광역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깐 멈추시고 무조건 막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타를 좀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 주택은 하나 있고 매매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단타를 치고 싶단 말이지.
왜 매매사업자에서 단기 매도가 가능하냐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매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종합소득세율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으로 오늘 가지고 있고 내일 판다 하더라도 양도세 70%가 아니라 6에서 45% 종합소득세 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취득세가 무서우신 분들은 1억 이하짜리를 찾습니다. 대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 돼. 그럼 뭐 서울 수도권도 상관없지만 서울 수도권에는 그런 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주택에 한해서 공시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상향이 돼버려. 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볼 수 있는 물건이 확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저 물건을 어디서 보냐? 거의 90% 이상은 경공매로 봅니다. 왜?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금매로는 재미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아주 정말 가격이 떨어진 경매나 공매를 보셔야 돼요. 그럼 왜 경매나 공매를 보냐? 내가 이걸 싼 가격에 사서 나중에 팔 때 그것만 보는 거거든. 아, 이게 좀 그냥 보니까 좀 재미가 없죠. 한번 좀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의 가격의 밸류가 적정 밸류가 3억이라고 해보세요. 3억이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한 2억 5천에 샀어요. 그럼 우리가 이론상 0.5억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겠죠. 부대 비용 빼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4억으로 만약에 올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1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매매 사업자는 내가 취득을 하고 나중에 매각하기까지 중간에 임대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매 사업자니까. 그러면 이 전체 토탈 기간이 보통 3에서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이렇게 1억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가 먹을 수 있는 차액은 대부분 이겁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먹으면 아주 땡큐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내가 처음 살 때부터 3억짜리를 한 2억 5천에 사야 돼. 그러면 금매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 이제 경공매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개인 매매 사업자는 경공매하고 찰떡궁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비교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매매사업자의 혜택을 싹 다 싸그리 날려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억 이하 혹은 지방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지방까지 포함하면 1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2억이야. 그럼 공시가격 2억이니까 시가로는 대략 한 3억 정도 되겠지. 나는 취득세 중과 필요 없어요. 그냥 매매사업자로 단타 칠 거예요. 그러면은 비조정을 공략해야 되겠죠. 비교과세가 있으니까. 이게 세금 정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 전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꼭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셨는데 지역을 말하면 좀 안 되고 수도권이었어. 수도권. 그 수도권인데 금매 로얄동 금매 기준 대비 그분이 한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싸게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낮은 금액으로 팔아도 그 가격은 된다 그러면 세전 한 4천 정도는 수익을 보거든요. 그럼 4천이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에서 70%, 1년 미만 70% 양도세가 곧바로 돼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4천이면은 1, 2, 4, 6, 8, 8이니까 한 15% 정도. 15% 정도 세금 나오니까 한 400 정도 들어가겠죠. 4, 500 정도. 그럼 내가 그거 빼고 세후 한 3천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 물론 이제 취득세 같은 거 부대비용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단타로 어떻게 파냐? 매매사업자를 꼭 먼저 등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낙찰 받으셔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잘 팔려야 되겠죠. 빌라가 잘 팔릴까요? 아파트가 잘 팔릴까요? 당연히 아파트가 잘 팔리겠지. 그래서 그분은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건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걸 1년에 2번만 하면 6천이고요. 3번 하면 9천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계획은 그럴싸하죠. 이제 이거 낙찰 받고 팔겠다 했는데 잘못 뭐 권리 분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매수세가 너무 없다든지 그러면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방 세제 혜택 큰 거 중에 하나가 공시가 1억에서 2억까지 이제 취득세 빠지는 거. 이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 버려요.
취득세 주택수도 빠져버리고 아주 좋은 거지. 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가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니까 이때 1세대 1주택 특례는 뭐냐면 종부세, 12억 공제,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저는 양도세까지 혜택 주는지는 몰랐어. 그리고 여기 이제 빠져있는 내용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인구 감소 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좀 시골스러운 곳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주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쑥 훑어봤어요.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관련된 세제 혜택도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건 좀 뺐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조금 더 옥석을 가려서 하시고 조심해야 된다. 기준시가 취득세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지방 2억까지 늘어난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혹시 내가 그걸로 단기 매매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 나는 이런 거 해당 안 되지만 어차피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를 그냥 적당하게 비조정 수도권에서 사고 팔게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주택수만 조심하시면 된다. 취득세 중과 피해야 되니까. 답이 다 나온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어설픈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저처럼.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좋은 거 한두 개로 정리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하시면 계속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